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회 최근 기출보건 문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진행하겠습니다. 1번 하일리 방식의 재해 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일리 방식의 재해 코스트에 대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리 방식의 재해 코스트에서는 직접비는 치료비, 휴업 및 요양급여, 장애보상비, 유족보상비, 장례비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간접비는 작업 중단에 의한 손실이라든가 대체 인력 투입 비용이라든가 어떤 생산성 저하 같이 직접비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손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 두 가지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 영상위문군. 영상위문군은 이 문금은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방사선 업무에 관계된 작업을 할 때 근로자 교육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관련된 내용도 근로자 특별교육 대상 작업벌 교육이라는 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나와 있는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해당 문제도 자주 출시되는 문제이며 역시나 법과 관련된 기준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특정 과업에서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특정 과업에서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작업 방법, 작업 속도, 작업 자세, 도구 설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작업 관리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무제 운동. 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앞서 2회차에서도 출제가 되었고요. 어, 앞서서도 선취의 원칙, 무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선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답은 3번.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 파악해서 재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취의 원칙이 사업장 내에서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 파악해서 재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는 것이 선취의 원칙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무의 원칙과 참가의 원칙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과 스태프형 아마 3회차 2024년 3회차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특징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라인형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생산 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안전 전문 조직, 별도의 안전 전문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조직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명령 계통이 간단하고 소규모 사업장 적합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명령 개통이 간단 명료하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강의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의법 우선 정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수강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강의법은 말 그대로
사전에 계획된 어떤 내용들을 따라서 학습자에게 교수자가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학원 강의라든가 혹은 대학교 강의 일반적인 교수자가 앞에 나서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중심으로 진행돼서 수강자는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이며 참여가 제약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강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학습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제1선의 감독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여 작업 지도 방법, 작업 개선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기업 내 교육 방법은 정답은 1번 TWI입니다. 이렇게 내용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연천인율 45인 사업장에서의 도수율은 무엇인가? 연천인율이란 근로자 1000명당 1년에 발생하는 사상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두 가지 있고요. 해당 부분은 간단히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공식들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안전인증 고시. 또 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을 차음하지 않는 방음 보호구의 기호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방진 마스크의 사용 조건 중 산소 농도의 최소 기준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된다. 방진 마스크는 말 그대로 분진이나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소 호흡이 불편한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뭐 거칠게 작업을 한다든가 혹은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한다든가 또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다소 호흡감이 불편하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진 마스크를 끼면 아무래도 호흡이 어렵고 음, 혹은 뭐 더 나아가 질식이나 그런 상태까지는 사실 가기가 쉽진 않겠지만 어찌 됐든 어떤 편하게 호흡하는 부분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 18%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YG 성격 검사에서 안전 적응, 적극형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는 무엇인가? 정답은 4번. 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런 어떤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2번. 다음 중 맥그리거의 Y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X이론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게으르고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소 강한 규율이나 처벌, 명령 중심의 권위주의적 관리 방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관련이 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Y이론. Y는 인간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며 좀 자율적인 환경에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공유하고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고, 자율적인 리더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이론과 Y이론, 이 중 Y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권위주의적 리더십입니다. 권위주의는 X이론, 그리고 Y이론은 자율적, 그리고 자아실현, 어,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자율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 Y이론, X이론은 권위적이고 그리고 통제가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어, 이해를 해주시면 해당 문제에 나오셨을 때 쉽게 연계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다음 13번. 파블로프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거는 뭐 파블로프가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리는 실험을 통한 어떤 조건 반사 개념을 제시를 했고, 자극과 반응 간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원리,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 준비성의 원리. 이렇게 어떤 원리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이런 특징들을, 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네, 결국에 이것도 관련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위원회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위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사용자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 어떤 뭐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예, 근로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나 인원수, 예,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예, 이렇게 근로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한정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조건 꼭 확인을 해주시고 공부, 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기기구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이것도 우선 관련 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좀 보기를 보다 보면 금속 탐지기는 좀 어색하 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 관련 법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강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강도율. 강도율은 앞에 문제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주 출시가 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이란 재해로 인해 손실된 근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
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00 네, 으로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이때 손실 일수 이 손실 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망 장애 등급 이렇게 1에서 3 영구 전 노동 불능은 7,500일, 4에서 14등급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일수가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 전 노동 불능은 휴업 일수에 곱하기 365분의 300 예, 이렇게 공식이 있기 아니, 공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정답은 3번.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신체 장애 등급에 따른 이렇게 환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시 전 노동 불능의 경우에 휴업 일수에 365분의 300을 예,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4등급부터 14등급까지 각각의 기준들 쭈루룩 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레비는 인간의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변수 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어떤 개인과 환경의 함수 관계로 이제 표현을 예, 한 건데요. 레빈의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는 환경,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음, 이런 B 또는 이 P 그리고 뭐 펑션은 아시겠지만 함수 관계 예, 이런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다음 설명의 학습지도 형태는 어떤 토의법 유형인가? 예, 정답은 버즈 세션.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뭐 패널 디스커션이나 뭐 여러 가지 음, 보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때마다 정답을 확인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면 이런 문제에서 뭐 패널 디스커션이 나왔고 뭐 버즈 세션이 나왔다. 그리고 음, 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뭐 어려움 없이 앞에서 나온 정답이 뭐 예를 들어 패널 디스커션에 대한 문제를 내가 확인을 했다, 숙지를 했다면 뒤에서는 이 내용은 패널 디스커션이 아니네 라고 확인을 하면서 다른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나온 정답을 이렇게 보기 하나만 암기를 해놔도 뒤에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버즈 세션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재해분석 도구 중 재해 발생의 유형을 어골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 특성 요인도 어골형이라는 특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 재해 원인 분석 방법 앞에서도 자주 출시된 문제입니다. 다음 20번. 재해 발생 확률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의 위험성에 기초한다는 이론은 무엇인가? 우선 정답은 4번입니다. 기회설. 우선 보시면
요 문제 자체가 이제 기회설이라고 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재해 발생은 어떤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뭐 어떤 직업 자체의 위험성에 결정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누가 그 일을 하든 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재해 발생 확률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재해율은 개인의 특성보다 직업의 위험성이나 뭐 환경적 요인에 결정된다고 보는 음,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